요즘 뉴스 보니까 관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일이에요? 복잡하죠, 관세.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기다가도 관세, 저기다가도 관세. 우리가 이제 한동안은 네. 관세라는 얘기 별로 안 썼어요. 그죠? 네. 요즘에는 뭐 그냥 모든 제품에 다 관세를 매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관세를 잘못 썼다가 낭패를 봤던 것이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했던 후보 대통령. 네. 그 당시에 후보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그 당시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주가들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자국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익을 지키겠다 해서 보편적인 관세를 썼죠. 네. 근데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처음에 좀 좋았다가 미국 물가 막 치솟고 하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시장은 더욱더 폭락을 하고 세계 대공황 오고 뭐 실업난 오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쓰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왜 무섭냐? 돈을 올려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타날 것. 전 세계가 담을 쌌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동조화라는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뭐 한 4, 50년 전부터 이제 동조화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동조화가 없어지고 전 세계가 다 이제 벽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협력도 안 되고 그러면 누구 하나가 누굴 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항상 그 관세 뒤에는 한 4, 5년 뒤에는 안 좋은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무섭다. 그래서 뉴스에서 계속 관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시골에 같은데 촌에 가면 한 동네가 다 얼어가지고 서로 품앗이 타고 이런 일종의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화 이거였는데 이 관세 장벽을 치게 되면 세계화를 깨버리니까 반세계화가 되는 것이죠. 그 국제 교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게 뭐겠죠? 기업들의 활동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 소비는 감소되고 그럼 악순환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소위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저성장되고 이런 거죠. 이게 뭐 단순히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공급망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불안하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노이즈잖아요. 불확실하니까 다들 투자하는데 위축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를 깊게 기울여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는 현금 보유 비중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이 역대 최대의 어떤 현금 비중을 높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의 기제가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나 차라리 그냥 좀 조용할 때 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그렇다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오늘도 이제 뽑아봐야죠. 우리 진짜 유혹시켜봐야 되니까 오늘도 한번 쭉 해서 제가 또 키워드 뽑아왔어요. 한번 뽑아보시죠. 시작부터 했던 이야기와 관련된 게 뭐가 첫 번째 있을지. 거. 이거 어때요? 네. 이거? 예, 저는 아직 보지 거꾸로예요? 못했습니다. 예. 거꾸로요? 예. 키워드 거꾸로? 뭘까요? 예. 거꾸로. 요렇게 돼. 우주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요. 저 우주를 가고 싶어요, 대표님. 예. 저는 왜 그렇습니까? 우주에 대한 뭔가 그 신비감? 네. 우주에 도착해서 거기에 또 다른 생물체와 또 다른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세대에 가능할까요? 한 500살 살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뭐 과학 토론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표님 요즘 뭐 우주항공 이야기가 네. 많은데 크게 어떤 산업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항공에. 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생각해보면 일단 뭐 발사체. 로켓처럼 이렇게 액화로 해가지고 쭉 날라오잖아요. 네. 그 굉장히 뭐 저온으로 올려놔가지고 이게 막 보면 발사하기 전에 막 옆에 막 액체 막 나오잖아요. 네. 그거 하는 발사체. 발사체. 그 다음에 이제 저궤도 위성.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저궤도 위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관측이죠. 그러니까 위성 띄웠으면 이제 우리가 통신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기후할 때 쓰는 그 관측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쪽쪽쪽쪽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보시면 종목들이 쭉 나와요. 근데 대표님 이런 현재 글로벌 우주 항공 사업에서 트렌드를 봤을 때 어느 분야가 그러면 가장 빠르게 좀 상용화되고 있을까요? 상용화는 저궤도 위성이고. 저궤도 위성. 예. 근데 기술력이 가장 빠른 건
발사체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생각이 네. 다르네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뭐 발사체 한번 날리는데 돈이 네. 뭐 수조 원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비용이 뭐 10분의 1 이상으로 다 줄었습니다. 앨런 머스크 때문에. 네. 그 로켓을 재활용하는 그 로켓 기술 그렇죠.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 때문에. 네. 그 외에 아, 그 좀 TV에 봤잖아요. 쇼킹했어요. 하나를 갖다가 맞아. 다시 백. 우리 멋있었어요. 천재.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셔서 알겠지만 스타링크가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다 부셔졌잖아요. 네. 통신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군사로도 안 되고 그때 앨런 머스크가 이제 순식간에 한 12,000개인가요? 네. 그 스타링크 그 네. 수신기를 갖다가 제공해가지고 드론도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반대로 이제 끊어버리겠다 말이니까. 끊어버리겠다. 왜냐하면 이 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러시아하고의 어떤 전쟁에서 굉장히 그 전쟁에 큰 어떤 효력한 공을 세웠던 게 드론이거든요. 네, 근데 드론은 이게 인터넷 통신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가다가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찾을 네, 수도 맞아요. 없어. 똑 떨어져 버리죠. 근데 스타링크에서 그걸 서비스를 끊어버리면 무한으로 줬는데 그렇죠.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지 마라 소리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맛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맞아. 맛을 보고 뺏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러네. 근데요, 이렇게 발사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 나사는 알겠는데 왜 막 네. 스페이스 X 그 회사라고 막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점이 뭐예요? 나사나 스페이스 X의 뭐 다른 점? 민간이냐 아니면 그 국가에서 하는 거냐 그 차이죠. 맞아요. 근데 기술을 보면 기술 수준을 보게 되면 나사가 했던 속도보다 민간이 한 스페이스X의 속도가 발전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엄청 빨라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 일화도 하나 있는데 이 나사가 진행했던 게 이제 유인 우주 달 탐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했잖아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진행하다가 이게 워낙 재정 적자가 많이 쌓이고 하니까 이걸 중단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어받았던 게 이제 민간 쪽에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X를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할 때 상당히 그 미국 정부 측에서 별로 도움을 안 줬어요. 그리고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추세 자체가 네. 예전에는 나사 위주로 나라가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이걸 전부 다 민간에다가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우주항공청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우주항공청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민간에게 막 지금 다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럼 나사는 거의 연구 중심이고 뭐 스페이스 X는 거의 수익 내는 그런 구조의 회사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민간은 무조건 수익이 우선이니까. 지금은 뭐 당연히 적자지만 미래에 갔을 때는 이제 수익을 보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네. 5G. 사실 우리 국내에도 보면 5G라고 하지만 사실 5G 기술이 실질적인 어떤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율주행 시대가 되었다. 거기다가 맡겨놓고 잠을 주무실 수 있나요? 완전 자율주행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네. 정말? 전 그럴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요? 저는 못 자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지금 정도 같으면 다 안 돼요. 기술 검증을 하고 나왔으니까 만약에 10년 뒤가 됐든 20년 그 뒤가 됐다고 안정화가 하면 됐겠죠. 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는 완벽한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이 되려고 그러면 완전한 통신 자체의 인프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이루어지면 마치 뭐하고 같은 거냐면 그 누구야 박태환이가 수영장에 갔는데 이 발목만큼만 물 채워놓고 나서 야 여기서 자유형 한번 떠봐. 그거 똑같은 거지. 박태환이는 기술이 있는 거지. 모든 수영 기술 다 갖추고 있는데 물이 너무 낮으면 수영을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에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런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6G. 그 6G가 저궤도 위성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저궤도 위성망을 전 세계에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다? 스타링크라는 거지.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나 인터넷에 사용할 그렇죠. 수 네. 있는 와. 그- 저기도 위성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인공위성은 광역지죠. 굉장히 넓게는 비출 수 있는데 세밀하게는 못 비추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율주행 가는데 음영지역에 들어갔어. 한 20초 동안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고 나죠. 그렇죠. 그대로 달리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궤도 위성망이 쫙 깔려있는 완전한 통신망이 갖추지 않고서는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가 될 수 없다. 또 하나 있어요. 빙 인터넷 안 되죠 지금. 안 되긴 되죠. 되는데 네. 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궤도 위성이 되게 되면 네. 그냥 인터넷이 계속 빠른 속도로 다 됩니다. 어디로 가든 달아요? 배도 되고요. 비행기 달아요? 비행기 달죠. 아, 배도 달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위성 안테넷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속도도 너무 느리고 머니까 느리잖아요. 그걸 가까우니까 초고속으로 빠르게 이제 조만간에 머지 않아요. 막 1, 2년 안 될걸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 이제 초고속으로 이제 고속 이제 와이파이를 쓰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는 뭐 다양한 활용도는 정확히 비행기에서도 인터넷 쓸 수 있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6G 지금 우리가 5G 쓰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인 5G가 벽에서 벽을 못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가 광고할 때는 뭐 100배 빠른 인터넷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기가헤르츠 대역 자체가 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은 28GHz라고 있는데 그 대역을 써야만 이 5G가 되는데 그걸 못 써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게 못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그 앞을 보고 그러니까 이 6G를 대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안 쓸 것 같지만 네. 앞으로 6G 시대에 오게 되면 스타링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가 지금 쏘아 올린 게 지금 거의 한 7천 개 정도 돼요. 근데 이걸 3년 안에 12,000개. 그리고 앞으로 조금 한 2030년까지 무려 4만 개 이상을 쏘아 올린다. 저궤도 위성을. 네, 그건 저궤도 위성. 별천지가 되는 거예요. 와 우주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그 실감이 막 드네요. 네.